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고드렸던 대로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클래스는 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비하면 어렵긴 해요. 근데 이게 막 엄청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렵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 어려운 거냐면 지금까지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얼추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알겠다, 이해가 됐다, 사용법을 알겠다 하지 않으면 못 써요. 왜냐면 짜잘짜잘하게 신경 써야 되는 것들도 많고요. 이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해야만 클래스를 쓰는 데 의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차근차근 이제 천천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세요. 일단 클래스, 얘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인지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알아나가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객체에 대해서 이미 한번 배운 적이 있었죠. 리스트 처음 시작할 때 객체에 대한 얘기를 쭉 했었는데, 자, 객체가 뭐였어요? 우리 그때 막 실체, 주체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주체는 내가 나를 지칭하는 것. 근데 여기서 내가 실체고요, 나도 실체죠. 그러니까 결국 실체가 실체를 지칭하는 것.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주체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객체, 얘는 내가 다른 실체를 지칭할 때가 되는 거였죠. 여기서 내가는 얘도 실체였고, 다른 실체, 얘가 객체가 되는 거였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의 객체의 의미였어요. 그쵸? 이거는 다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객체는 사실 실체가 아니어도 다 객체로 봐준다 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상상 속에서 책을 집필하기도 했었고, 이것도 예를 들었었나? 이건 안 들었던 것 같은데, 뭐 게임에 있는 캐릭터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메이플 스토리를 해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실체인가요? 실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냥 데이터 조각인 거잖아요. 우리가 실체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컴퓨터, 뭐 책상, 의자, 뭐 빔 프로젝터, 앞에 스크린, 이런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인데, 컴퓨터 게임 속 안에 있는 캐릭터들은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는 있지만 만지거나 뭐 느끼거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실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 상황에서는 객체라는 표현을 쓰기가 애매한데,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얘네들이 다 객체가 되는 거죠. 다 허용을 해주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있던 책 같은 것도 다 객체로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였는데, 자, 이거 말고도 제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상상 속에서 만든 자동차 하나가 있다고 해볼게요. 얘는 뭐 시속이 300km고 무게가 1ton이고 색은 검정색이고 4인승이고 핸들이 있고 브레이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기타 등등 쭉 자동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이 자동차라는 상상을 현실에서는 객체라고 부르기 애매해요. 그렇지만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객체로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 OOP, 여러분들은 OOP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들 검색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OOP의 특징 중에
글을 띄워놓고 보자면 뭐 캡슐화, 추상화, 상속화, 다형화 등등 이제 OOP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볼게요. 지금 상상 속에서 만든 이 자동차가 여러 가지의 속성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속성들 중에서 지금 현재 나한테 필요한 건 이 정도래요. 이거 세 개만 필요하대요. 내가 뭔가 프로그래밍으로 개발을 하는데 내가 만들어낸 자동차 객체는 이것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면 그 외에 이런 것들 필요 없죠. 그쵸? 그럼 이런 필요 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얘네들만 가지게끔 자동차 객체를 만드는 거, 이 작업, 이걸 추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클래스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묶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 하나 찾아볼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동차라는 객체를 사용할 때 필요한 것들만 남겨놓고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는 그 작업을 추상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상화는 객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왜냐면 추상화가 돼야 객체가 가질 특성들이 묶일 거니까. 우리가 객체는 유사한 성질을 띠는, 비슷한 성질을 띠는 데이터끼리 묶어놓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리스트나 딕셔너리 같은 것만 봐도 우리가 나이 데이터를 담는 딕셔너리에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몸무게라는 데이터를 넣지 않잖아요. 그쵸? 나이라고 하는 같은 성질, 비슷한 성질을 가진 데이터들만 우리가 복수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리스트나 딕셔너리로 묶었던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생뚱맞게 뭐 누구의 몸무게, 누구의 키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추상화의 개념입니다.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이 추상화가 객체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콜앱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뭐 다른 거 쓰시는 분도 있었겠지만 상관없이 이 브라우저 상에서만 봐도요, 지금 객체가 여러 가지 있어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이 콜앱에 지금 보면은 이 댓글 버튼이죠. 공유 버튼이죠. 이 설정 같은 것도 버튼이죠. 그리고 뭐 램과 디스크를 나타내는 이런 내용들, 혹은 이런 메뉴들, 얘네들도 넓은 의미로 보면 다 객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컴포넌트라고 하는 다른 의미를 주로 사용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넓게 보자면 얘네들도 하나하나 다 객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설정에 관련된 애들을 묶어놨잖아요. 그쵸? 설정에 관련된 애들이 여기 다 묶여있는 거예요. 파일에 관련된 내용이 다 묶여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봤을 때 얘네들도 다 하나하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게임 캐릭터, 자동차,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 얘네들이 다 객체다. 이 객체는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현실에서의 개념과 가상에서의 개념이 좀 다르죠. 근데 프로그래밍은 어쨌든 현실과 가상을 다 어우르는 객체로서 다 표현이 가능하게끔 인지를 해도 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현실에서만 가능한 거, 가상에서 만들어낸 건 현실에서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런 건데, 프로그래밍 상에서는 현실 혹은 가상의 개념이 상관없이 둘 다 객체로 인정을 받는 거죠. 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네, 이제 하나하나 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조금씩 이제 끼워 맞춰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이 클래스는요, 지금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 말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프로그래밍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 사실 이거 두 개는 같은 말이긴 해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 그리고 프로그래밍에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의미라기보다는 사용하는 이유 같은 느낌인 거죠. 둘이 같은 말이기는 해요. 자, 우리는 이 클래스를 활용해서 이제 여기 있는 뭐 이거 말고도 기타 등등 더 많겠지만 대충 게임 캐릭터, 자동차,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같은 이런 것들을 다 객체화를 해서요 코드에 녹여야 돼요. 코드 안에서 얘네들을 다 객체화 시켜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써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타이핑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따가 공유 다 드릴 거예요. 주소 링크를 수업 페이지에도 남겨 드릴 거고, 타이핑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일단 내용을 좀 더 들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객체,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객체 배울 때 속성과 기능이 있다고 했었죠. 속성 얘는 뭐였어요? 특징적인 거였고,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었죠. 그리고 기능 얘는 뭐 행동이나 능력, 동작, 그러니까 뭔가를 실행하는 것들이 기능에 속했었고요. 얘는 뭐라 그랬었죠? 메서드였죠. 자, 얘는 좀 완벽한 의미는 아니지만 좀 비슷한 결로 생각을 해보자면 변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메서드는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값들을 묶어서, 관련 있는 이러한 값들을 묶어서 우리가 객체로 만들 건데, 그 객체를 만들 때 필요한 게 클래스다 라고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객체를 두 가지나 써봤죠. 리스트랑 딕셔너리. 그렇죠? 우린 이미 객체라고 하는 거를 두 개나 써봤어요. 근데 우리는 클래스를 알고 썼나요? 아니죠. 리스트랑 딕셔너리 쓸 때 우리 클래스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클래스는 오늘 배우고 있는 거고,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이미 오늘 전까지 다 배웠던 거고, 그러면 클래스 몰라도 객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의문도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왜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클래스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었던 거냐? 그거는 우리가 파이썬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지금 이건 온라인 툴이기 때문에 파이썬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인식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파이썬을 따로 설치를 한다 라고 해서 뭔가 파일을 내려받고 실행을 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다운받은 그 파이썬 안에 그동안 사용했던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것들이 클래스화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클래스를 생각하지 않고도 얘네를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볼게요. 지금 파이썬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사용을 했던 건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웹페이지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클래스들로 만들어진 객체들만 활용해서 우리 웹페이지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불편해요. 많이. 왜냐면 우리가 웹 하나를 만들려면 그 웹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요소들이 항상 일정할 수가 없어요. 변화가 계속 생길 거예요. 그냥 하나의 게시판을 만든다고만 해도 작성, 뭐 조회, 삭제, 수정, 회원 이런 개념들 다룰 때 모든 거를 다 리스트와 딕셔너리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때그때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는 객체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훨씬 개발이 쉬워질 거니까. 근데 우리 입맛에 맞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는 내장되어 있지 않죠. 그럼 우리가 우리 입맛에 맞게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클래스를 토대로 객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클래스가 이제 객체 지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건 객체를 웬만하면 잘 써라, 많이 써라, 객체들로 만들어서 많이 처리해라 라는 건데 애초에 객체를 만들려면 필요한 게 클래스니까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 때는 우리 함수 만들고 뭐 이런 것처럼 비슷해요. 클래스라고 먼저 정의를 할 거고요. 이거 써있으면 클래스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하면 함수 정의하겠다 였죠. 근데 클래스는 이렇게 그럼 클래스 정의하겠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여기다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모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펄슨으로 지은 겁니다. 이거는 클래스 명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클래스를 만들겠다 하고 나서는 클래스 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콜론을 찍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함수 만들 때도 그랬고 변수 만들 때도 그랬고 첫 글자의 대문자 쓴 적 없었죠. 근데 저는 지금 갑자기 첫 글자의 대문자를 썼어요. 이것도 하나의 관리예요.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명은요 웬만하면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써요. 이것도 관리입니다. 이거는 모든 언어 공통이에요. 클래스를 만들 때 첫 글자 대문자 아니다, 다를 수도 있겠구나. 파이썬에서는 그냥 파이썬으로 할게요.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명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주로 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콜론을 찍었어요. 얘는 그러면 함수처럼 이런 게 없네요. 근데 지금 써주니까 색깔이 바뀌었죠.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한 번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가로 없는 걸로 펄슨 만들고 콜론 찍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콜론 한번 찍었으니까 들여쓰기 한번 당연히 해야겠죠. 이거 종속시키는 개념이잖아요. 파이썬 문법.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일단 패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펄슨 클래스 하나 만든 거예요. 내용이 들어있진 않지만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클래스 안에다가 메서드 하나를 만들어 보죠. 메서드는 함수랑 같은 결이라고 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클래스 안에 함수를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def 정의하겠다 라고 하나 써준 거고, 여기다가 hello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는 이걸로 하죠. 그리고 출력에 hello가 출력이 되도록 썼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정의했으니까 함수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함수 실행문 써주면 되죠. 그러면 이 함수 실행문이 실행이 되면 얘가 이 함수 찾아서 간 다음에 얘 실행할 거고, 그럼 이 밑에 있는 출력문 이거 나오겠네요. 원래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그렇죠. 물론 지금 클래스에 감싸져 있긴 하지만 그거 떼놓고 나서 함수만 보면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 지금 뭔가 불안하게 또 노란 줄이 그어져 있고, 얘를 실행하면
안 나와요. 헬로라고 하는 이름은 정의된 적이 없대요. 우리 분명 여기다 정의를 해놨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죠 얘가. 자, 이게 왜 인식을 못하냐면 지금 저 함수는 클래스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역 공간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함수랑은 다른 거예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는. 그래서 지금 요거 전역 공간에다가 함수 하나 정의했더니 바로 또 사라졌죠. 얘는 잘 나와요. 그럼 얘가 실행시킨 이 함수 실행문이 실행시킨 함수는 이거일까요? 이거일까요? 네, 당연히 이거겠죠. 요거 일단 안 됐던 건데 이거 넣으니까 된 거잖아요. 얘를 실행을 시켜서 나온 건데, 그러면 저 클래스로 묶어놓은 저 함수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얘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지금 노란 줄이 사라졌죠? 제가 뭐 한 거예요? 변수 하나 만들어서. 이건 어떤 형태죠? 얘는 일단 모습만 봤을 때 함수 실행문의 형태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함수는 없죠. 펄스는 함수가 아니라 클래스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가 실행되면 이 클래스로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한 겁니다. 얘는 모습은 함수 실행문처럼 생겼지만 조금 달라요. 왜냐면 이런 함수 자체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얘는 이 클래스를 토대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렇게 만든 객체를 A한테 연결하겠다 한 거예요. 그럼 이 클래스를 보고 객체를 만들었대요. 그럼 그 만들어진 객체 안에는 이 헬로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그냥 썼는데, 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A 쓰고 점 찍은 다음에 이걸 리모컨 작동시키겠다 였죠? 점 찍은 다음에 요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한번 눌러보시면요, 헬로라고 하는 애가 떠요. 얘는 이 펄슨 클래스를 보고 만든 객체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오케이. 일단 지금 뭐라고 했는데 이게 왜 뭐라고 한 거냐면은 제가 규칙 하나를 빼먹어서 그래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규칙입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클래스 내에서 만든 함수, 얘가 지금 클래스 내에서 만든 함수죠. 얘는 무조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가져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이 셀프라고 하는 애를 매개 변수로 일단 첫 번째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근데 그러면 매개 변수가 있는데 지금 인자 없잖아요. 문제가 생길까요? 배웠던 대로라면 문제가 생겨야 맞지만 이 셀프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얘는 오히려 여기에 셀프라는 뭔가 인자를 넘겨주면 안 돼요. 얘는 매개 변수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만 사실상 매개 변수로 인식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달라요, 개념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규칙이니까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셔도 됩니다. 클래스 내에서 만든 함수는 무조건 첫 번째 매개 변수 자리에 셀프가 와야만 해요. 그렇게 했더니 지금 잘 나오고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쉽게 클래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변수 하나 만든 거고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토대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이 클래스를 앞으로는 이렇게 지칭을 할 겁니다. 설계도. 이게 왜 설계도냐면요, 객체를 이 설계도대로 만들 거예요. 이 클래스로 정의해 놓은 이 펄슨, 이 내용대로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자, 지금 클래스 안에 함수 정의한 거 하나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원래대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얘가 A라고 하는 변수고요. 얘는 person 클래스를 보고 만든 객체예요. 그럼 이 객체가 생성될 때 얘도 객체니까 똑같이 리모컨 하나 만들어질 거고, 리모컨 연결돼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얘는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객체는. 왜? 우리가 person 클래스를 토대로 객체를 만들겠다 했으니까. person 클래스 안에는 이 함수가 들어있으니까. 그럼 person 클래스를 토대로 만든 객체에는 이 hello라는 메서드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함수 하나를 추가했대요. 함수 하나를 추가했대요. 이러면 이 객체에는 저 하이라고 하는 메서드도 들어있다. 애초에 만들어질 때. 왜냐면 설계도대로 찍어낸 거니까. 이해되실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객체들, 리스트, 딕셔너리들은 내장되어 있는 걸 토대로 만들어진 거라면, 이 펄슨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의 특징을 담을 이런 클래스는 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나한테는 지금 사람을 객체로 묶어서 사용할 상황이에요. 그럼 내가 그 객체를 만들기 위한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객체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기능, 속성 추가해서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이 클래스를 토대로 객체를 만들어내면 그 객체한테는 내가 정의한, 클래스로 정의한 속성과 메서드들이 그냥 들어있는 채로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부분만 이해를 잘 하면요, 클래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B라는 함수 하나 만들었고요. B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또 person 클래스를 토대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럼 이 코드 내에서는, 여기 내에서는 객체 몇 개예요? 객체 2개인 겁니다. 얘가 하나 만든 거고요. 얘가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객체 2개가 서로 다른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간단하게, 이걸로 만들어진, 지금 A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랑 B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가 서로 다른 객체 2개인데 얘네 둘의 모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제가 말하는 모양은 진짜 모양으로 인식하지 마시고요. 얘가 갖고 있는 뭐 속성이나 기능, 얘가 갖고 있는 속성이나 기능,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 둘은 서로 다른 객체고 서로 다른 변수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모양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왜냐면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이거라는 거죠. 같은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똑같은 메서드, 지금 메서드 두 개가 정의되어 있으니까 함수 두 개가,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채로 객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만들고 나서 우리가 뭔가 추가하거나 한 건 없어요. 이건 뭐 실행 한번 시키는 거니까 원래 객체를 뭐 건드리거나 걔를 변화시킨 건 아니니까요. 그냥 태어날 때 당시에는 완벽히 똑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다만 연결되어 있는 변수가 다른 거고 그냥 서로 다른 객체일 뿐인 거예요. 자, 이 설계도에 대한 개념,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좀 무슨 말인가 싶긴 할 텐데 여러분들 알아두시긴 해야 돼서, 자, 지금 A라고 하는 이 변수는 펄슨의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한 번쯤 검색을 해보시면 좋은데, 파이썬 인스턴스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당장 이해를 하기보다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클래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고 잘 숙달이 되는 과정에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느끼는 게 많이 다를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A 변수는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A의 타입 그리고 B의 타입, 이 타입은 얘랑 같을까요? 같겠죠? 똑같은 설계도 보고 만든 똑같은 모양의 객체 두 개가 그냥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입은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우리는 펄슨 클래스를 토대로 객체 만든 거죠. 그 객체 만든 거를 리모컨을 A한테 연결을 한 거예요. 그럼 A 타입을 까보겠다 하면 A가 그 연결되어 있는 객체 원본을 가져와서 타입을 보여주겠죠. 우리 이건 리스트 딕셔너리 때도 해봤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 객체 원본의 타입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 언더바 두 개, 메인 언더바 두 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뒤에 오는 이겁니다. 우리가 만든 클래스 명이 타입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요. 제가 이걸 바꿔서 만들었어요. 그럼 타입 여기에 뭐 나와요? 네, person 2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클래스가 그 자체가 타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할 때 이렇게 해서 만든 것들은 얘네들은 뭐 리스트, 딕셔너리 이렇게 타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리스트니까 타입이 리스트인 거고, 이건 딕셔너리니까 타입이 딕셔너리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뭔진 모르겠지만 메인이라고 하는 거 찍혀있고 person, 내가 지정한 이름이 왔죠. 그래서 얘를 사용자, 이건 여기 말고 여기다 하죠. 사용자 정의 객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정의했다. 내가 만든 객체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 내가 뭔가 내 입맛대로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
그 객체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클래스로 정의를 해야,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놔야 얘를 토대로 객체를 찍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자 프로그래밍으로 객체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게 클래스인 거예요. 얘가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객체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지금 이런 거죠. 만약에 얘가 주석이 걸려 있대요. 그럼 당연히 이거부터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토대로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펄슨이라는 클래스 자체가 없어요. 그럼 객체를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현대입니다. 현대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설계도가 없어요. 그럼 걔네 자동차 어떻게 만들어요? 못 만들죠. 설계도가 있어야, 설계도 혹은 기획서 이런 게 있어야 그걸 토대로 자동차를 만들어낼 거잖아요. 공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상상해 가면서 자동차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규격화된 설계도, 이런 작업 지시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걸 토대로 부품을 만들어낼 거고, 그 부품들이 합쳐서 자동차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접목시키면 설계도가 있어야 객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설계도는 클래스니까, 클래스가 없으면 사용자정의 객체도 만들 수 없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제가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긴 할 건데 미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객체 하나 만들어지면 리모컨이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됐었죠. 그리고 변수에다가 연결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진 이 리모컨을 복사해서 넘겨주고 연결하는 거였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리모컨 자체적으로 생산된, 그냥 아예 붙어서 나온 이 리모컨의 이름이 셀프예요. 이건 뭐 나중에 한 번 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얘는 셀프가 아니에요. 셀프를 복사해서 만든 복사품인 거지 셀프 그 자체를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 인스턴스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면서 엄청 이해하려고 막 파고들지 마세요.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하세요. 그래서 얘를 조금만 풀어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면은, 객체가 객체를 지칭할 때 오브젝트 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객체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리고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 클래스와 객체를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지칭할 때 이게 인스턴스예요.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그냥 객체 자체를 생각하면 그냥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쓰면 되고요. 이 객체 자체를, 이제 이 객체는 펄슨 클래스 보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이 클래스랑 내가 지금 만들어진 설계도랑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객체 자체가 인스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볍게. 이거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그 클래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어지고 난 후에 생각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인스턴스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이 클래스 토대로 만들어진 이 설계도로 찍어낸 객체,
인스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스턴스인데 누구의 인스턴스냐 라고까지 붙이는 겁니다. 이 펄슨 객체는 A랑 연결되어 있는 펄슨 객체는 얘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 클래스, 펄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설계도로 만든 결과물이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리스트 2개 만든 거죠. 이런 리스트 2개 나오잖아요. 그쵸? 0부터 9까지, 0부터 19까지 2개 리스트 만든 건데 얘네를 가지고 말을 할게요. 지금 A랑 B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리스트인데, A와 B는 리스트인데 얘네들은 객체죠. 리스트도 객체의 일종이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거를 활용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A와 B는 객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랑 B는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이거 맞는 말인가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리스트를 그냥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미 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우리가 리스트 객체 만들어서 연결했잖아요. 이 객체들은 누구 보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 클래스 보고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들듯이, 이거 펄슨 클래스 보고 만들듯이 이 리스트 객체는요, 리스트 클래스 토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설계도가 리스트라고 하는 설계도가 찍혀 있는 거죠, 파이썬 내부에. 그래서 우린 그 설계도 토대로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객체들은 리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다. 똑같은 얘기죠, 이거랑. 만들어져 있냐, 우리가 직접 만들었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6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